도시는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창문들 사이로 가로등이 희미한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다. 서울 외곽의 작은 골목, 박민수는 마지막 배달을 끝낸 뒤 숨을 몰아쉬었다. 택배 가방을 내려놓고 허리를 펼 때 오랜 노동에 굳어버린 근육이 삐걱거리는 듯했다. 어느덧 42세. 하루도 빠짐없이 이 길을 걸었건만 오늘은 유난히 발걸음이 무거웠다. 공기가 차가웠다. 늦가을 밤 얇은 점퍼를 통과한 냉기가 등을 타고 스며들었다. 바람이 지나칠 때마다 가로수 잎이 흩날렸다. 휴. 짧게 한숨을 뱉고 걸음을 옮기려던 순간 어디선가 낡은 종이 부스럭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또 늦게까지 일하시네요, 할머니. 전봇대 아래 폐지를 줍고 있던 작은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담담한 미소가 번졌다. 정씨 할머니였다. 살려면 해야지. 너도 마찬가지 아니냐. 민수는 피식 웃었다. 이 골목을 지날 때마다 정씨 할머니를 마주쳤다. 어쩌다 한 번씩 작은 빵이라도 챙겨드리곤 했지만 할머니는 늘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다. 할머니는 낡은 봉투 하나를 만지작거리며 민수를 바라봤다. 근데 말이다. 아까 폐지 더미에서 이상한 걸 주웠어. 그냥 버리긴 그래서 내가 한번 봐줄래? 손에 쥔 봉투는 누렇게 발에 있었다. 끝이 헤어지고 오래도록 손때가 묻어 있었다. 민수는 무심코 봉투를 받아들고 먼지를 털어냈다. 안에 든 종이를 꺼내 펼쳤다. 그 순간 차가운 바람이 휙 불며 종이가 가볍게 흔들렸다. 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 단 한 번만이라도 내 아들을 보고 싶다. 민수는 순간적으로 호흡이 가빠졌다. 글씨는 떨린 손으로 적은 듯 삐뚤빼뚤했다. 오래전의 필체였다. 아들을 보고 싶다.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그리고 아래쪽 작은 글씨로 적힌 이름. 박철수. 심장이 순간 멎는 듯했다. 박철수. 그의 아버지 이름이었다. 봉투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심장이 거칠게 뛰기 시작했다.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할머니, 이거 어디서 주우셨어요? 저기 골목 끝 빈집 앞이야. 누가 버리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낡아서 오래된 것 같더라. 민수는 유서 뒷면을 뒤집어 보았다. 서울 종로구 창경동 37번지. 주소가 적혀 있었다. 그곳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곳일까? 아니면 유서를 쓴 사람의 거처였을까? 민수는 망설였다. 이걸 그냥 지나쳐야 할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죄송한데요, 할머니. 저 이거 좀 가져가도 될까요? 그러려무나. 나도 이걸 어쩌지 못하고 있었어. 봉투를 가슴팍에 넣고 민수는 천천히 골목을 걸어나갔다. 유서에 적힌 주소를 찾아가기로 결심한 민수는 오토바이를 몰아 종로구 창경동으로 향했다. 거리는 한산했다. 서울이지만 이곳은 오래된 주택가라 그런지 밤이 깊어질수록 더욱 적막했다.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러나 그곳에는 민수가 예상하지 못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37번지라 적힌 건물은 이미 철거된 지 오래였다. 자리를 대신한 건 잡초가 우거진 빈터와 낡은 철문뿐이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폐허가 된 공간이 을씨년스럽게 드러나 있었다. 민수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숨을 고르고 천천히 걸어가 보았다. 폐허 한가운데 벽돌 몇 개가 흩어져 있었다. 누군가 한때 살았을 공간의 흔적이었다. 여기가 마지막 주소라면 유서를 남긴 사람은 어디로 간 걸까? 이미 세상을 떠난 건 아닐까?
그때 뒤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찾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민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검은 코트를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날카로운 인상, 세련된 차림. 어둠 속에서 그의 얼굴은 반쯤 가려져 있었지만 낯선 기운이 느껴졌다. 남자는 천천히 다가와 지갑에서 명함을 꺼냈다. 강영식 변호사입니다. 민수는 명함을 받아들었다. 얇은 종이가 손끝에서 가볍게 흔들렸다. 변호사는 그를 가만히 응시하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혹시 박철수 씨의 아들이십니까? 그 순간 민수의 손에 쥐어진 유서가 가늘게 떨렸다. 박민수는 손에 쥔 유서를 내려다보았다. 세월이 흘러 바랜 종이 위에 적힌 글씨가 희미하게 떨리는 듯했다. 밤 공기가 가라앉은 폐허 위에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들려왔다. 박철수 씨의 아들이십니까?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검은 코트를 걸친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그를 비추었고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도 그의 태도는 흔들림이 없었다. 저는 강영식 변호사입니다. 그의 손끝에서 작은 명함이 건네졌다. 민수는 그것을 받아들었다. 이름 아래에는 법무법인 한성이라는 글자가 박혀 있었다. 박철수 씨께서 생전에 저에게 남긴 유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지갑을 열었다. 안에서 꺼낸 것은 낡은 흑백 사진 한 장. 사진 속에는 짧게 머리를 깎은 소년이 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있었다. 이 아이가 당신입니까? 민수의 심장이 순간적으로 멎는 것 같았다. 사진 속 소년.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나 선명했다. 6살 무렵 아버지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다. 변호사는 잠시 민수의 표정을 살폈다. 박철수 씨께서는 당신을 찾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하셨습니다. 당신의 이름과 생년월일, 마지막으로 있던 고아원의 기록을 남기셨죠. 그리고 당신을 찾으면 이 사진을 보여주라고 하셨습니다. 사진을 받아든 민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시선을 내리깔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기억 속에서 오래도록 묻어두었던 장면들이 하나둘 떠올랐다. 아버지. 1987년 늦여름 5살의 박민수는 작은 골목을 뛰어다녔다. 좁은 주택가에는 창문마다 빨래가 펄럭였고 골목 끝에는 작은 택시회사 사무실이 있었다. 민수야, 저기 오신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손짓하자 민수는 활짝 웃으며 길을 달려나갔다. 사무실 앞 퇴근한 박철수는 먼지를 털어낸 셔츠를 걸친 채 택시 문을 닫고 있었다. 땀으로 이마가 젖어 있었지만 눈빛은 늘 부드러웠다. 우리 민수, 오늘 뭐하고 놀았어? 아버지가 팔을 벌리자 민수는 쪼르르 달려가 안겼다. 아버지는 민수를 번쩍 들어올려 품에 안았다. 술래잡기 했어. 근데 철호가 반칙했어. 우리 민수가 졌구나? 응. 그럼 내일은 아빠랑 이겨볼까? 아버지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민수의 머리를 헝클어뜨렸다. 민수는 깔깔거리며 아버지의 넓은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그때 어머니가 문 앞에서 웃으며 서 있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은 따뜻했다. 여보, 오늘 늦었네. 손님이 많았어. 근데 오늘은 일찍 들어왔지? 그날 저녁 민수는 아버지의 무릎 위에서 이야기를 들으며 잠들었다. 아버지는 늘 그에게 말했다. 민수야, 아빠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아이의 작은 손이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던 그 순간이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어느 날 저녁 평소보다 늦게 돌아온 아버지의 표정은 어두웠다. 신문을 펼쳐들고
한숨을 쉬는 모습이 낯설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어. 손님을 태웠는데 기분이 좀. 그날 밤 경찰이 집을 찾았다. 박철수 씨, 당신을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뭐라고요?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경찰은 아버지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아버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경찰은 단호했다. 지난밤 당신이 태운 승객이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난 모릅니다. 난 그냥 태워줬을 뿐이에요. 당신의 택시에서 지문이 나왔어요. 일단 경찰서로 가시죠. 아버지는 필사적으로 뒤돌아보았다. 어머니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문 앞에 서 있었다. 여보, 민수 좀 부탁해. 그 말이 마지막이었다. 민수는 너무 어려서 그 모든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다. 아버지가 끌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어머니의 옷자락을 잡고 울었다. 엄마, 아빠 어디가? 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민수를 꼭 끌어안았다. 그 후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어머니의 병세는 급격히 나빠졌다. 결국 그녀는 눈을 감았다. 엄마 일어나. 고사리 같은 손으로 어머니의 손을 흔들어 보았지만 어머니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민수는 결국 고아원에 맡겨졌다. 그때는 몰랐다. 아버지가 감옥 안에서 그 사실을 듣고 얼마나 절망했을지. 민수야, 넌 꼭 아빠가 다시 찾을게. 절대 포기하지 마. 그러나 10년 후 출소한 아버지는 고아원에서 이미 입양되었다는 말을 듣고 아들의 행방을 알 수 없었다. 민수는 손에 쥔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오래전 기억 속의 아버지가 손을 내밀고 있었다. 박철수 씨께서는 당신을 끝까지 찾으셨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하지만 끝내 만나지 못한 채 병원에서 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계십니다. 민수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다. 그렇게까지 나를 찾았다고? 그러나 정작 민수는 한 번도 아버지를 찾으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아왔다. 그 원망이 지금 이 순간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변호사의 말이 가을밤 공기처럼 서늘하게 가슴을 파고들었다. 박철수 씨께서는 당신을 끝까지 찾으셨습니다. 하지만 끝내 만나지 못한 채 병원에서 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계십니다. 병원. 민수는 순간 말을 잃었다. 떠나버린 줄만 알았던 아버지가 여전히 이 세상 어딘가에 있다는 사실이 낯설었다. 변호사가 내민 서류 속에는 박철수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그 아래 정갈한 글씨로 유산과 신탁에 대한 조항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박철수 씨께서 생전에 남기신 유산과 신탁입니다. 병세가 악화되면서 마지막 정리를 하셨고 재산을 모두 당신께 남겼습니다. 재산을요? 민수는 헛웃음을 지었다. 어이가 없었다. 날 버린 사람이 이제 와서 돈을 남겼다고? 죄송하지만 저는 이걸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단호하게 말하고 돌아서려는 순간 변호사의 목소리가 조용히 이어졌다. 박철수 씨께서는 돈보다 더 중요한 걸 남기셨습니다. 유서입니다. 직접 읽어보시겠습니까? 유서. 그 단어에 민수의 걸음이 멈췄다. 변호사는 서류철에서 또 하나의 봉투를 꺼내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낡고 바랜 봉투. 떨리는 손으로 민수는 그것을 받아들었다. 봉투를 열자 안에는 한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삐뚤빼뚤한 글씨가 가지런히 적혀 있었다. 민수야, 내 아들아. 널 마지막으로 본 게 벌써 몇십 년 전이구나. 그때 너는 내 무릎 위에서 세상 걱정 하나 없이 웃었는데 아빠는 그 기억을 매일 꺼내보며 살았다. 널 끝까지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 절대로 널 버린 게 아니야.
널 살리고 싶어서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너라도 무사하길 바라서 하지만 결국 내 엄마도 널 지키지 못하고 떠나버렸구나.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내 심장이 다 멈춰버리는 것 같았다. 그 후로 나는 너를 찾는 게 내 삶의 이유가 되었다. 하지만 이미 넌 어디론가 사라져 있었고 나는 늦어버렸더구나. 이제야 겨우 널 찾았다. 하지만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도 난 바란다.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아빠가 널 평생 사랑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 편지를 읽는 동안 민수의 손이 점점 떨려왔다. 무겁게 가라앉은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다. 오랫동안 품고 있던 원망과 분노가 순식간에 흔들리기 시작했다. 지금 아버지가 계신 병원이 어디죠? 병원으로 가는 길은 길고도 짧았다. 택시 창문 너머로 스쳐가는 불빛들 속에서 민수는 묵묵히 과거를 곱씹었다. 어릴 적 아버지의 택시 뒷좌석에 앉아 바깥 풍경을 바라보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는 몰랐다. 왜 아버지가 그렇게 늦게까지 일했는지, 왜 피곤한 얼굴로도 웃으며 자신을 안아주었는지. 하지만 지금은 안다. 세상이 아버지를 그렇게 몰아넣었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자신을 찾았다는 것을. 택시는 병원 앞에서 멈춰섰다. 민수는 천천히 문을 열고 내렸다. 병원의 복도는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 조용했다. 간호사들이 바삐 오가고 어딘가에서 기계음이 울렸다. 민수는 문 앞에서 멈춰섰다. 손이 망설이며 문고리를 쥐었다.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선뜻 문을 열 수가 없었다. 문 너머에 있는 사람이 정말 아버지가 맞을까? 수십 년을 떨어져 지낸 사람이 여전히 자신을 기억할까? 그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왜 이제야 날 찾았냐고? 아니면 그동안 어디 있었냐고?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다. 병실은 희미한 조명 아래 고요했다. 침대에 누운 남자는 바싹 마른 얼굴로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다. 흰 머리카락이 이마에 붙어 있었고 거친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다. 민수는 몇 걸음 다가섰다. 이 사람이 정말 아버지일까? 너무나 쇠약해진 모습에 그가 기억하던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만 같았다. 민수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침대 위에 마른 손을 잡으려던 순간, 그 순간 감았던 눈이 천천히 떠졌다. 힘겹게 깜빡이는 눈꺼풀 아래에서 흐릿한 시선이 그를 향했다. 민수야?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희미했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민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아버지는 단 한 번에 자신을 알아보았다. 그 말 한마디에 민수의 감정이 무너졌다. 온몸이 떨렸다. 아버지.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동안 가슴에 억눌러왔던 감정이 걷잡을 수 없이 터져 나오려 했다. 아버지는 여전히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피로 맺어진 인연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창밖으로 노을이 번지고 있었다. 병실 한쪽에 놓인 작은 창문을 통해 붉은 빛이 스며들었다. 저녁이 깊어갈수록 공기는 더 차가워졌지만 병실 안은 여전히 고요했다. 박민수는 침대에 누운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잠든 듯 미동도 없는 모습. 가느다란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이어졌지만 금방이라도 사라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손끝에 닿은 피부는 마르고 거칠었다. 민수는 조심스레 손을 걷어들이며 침대 옆 작은 서랍을 바라보았다. 변호사가 남기고 간 마지막 봉투가 그 안에 들어 있었다. 조용히 서랍을 열었다. 낡은 봉투를 손에 들고 천천히 뜯었다. 안에서 한 장의 편지가 나왔다. 민수야, 이 편지를 내가 읽고 있다면
아빠는 내 앞에 없겠구나. 사실 나는 내가 이 편지를 읽을 기회조차 얻지 못할까봐 두려웠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널 찾을 수 없을까봐. 그래도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았으니 그걸로 충분하다. 민수야, 난 널 버린 게 아니다. 그때 난 너를 지키고 싶었어. 감옥에 가게 된 날 난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내 엄마와 널 두고 떠나야 한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난 끝까지 싸웠어. 내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그곳에서 한 노인을 만났다. 사람들은 그를 장 회장이라 불렀다. 그는 원래 대기업의 투자 전문가였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오게 된 사람이었다. 처음엔 나도 그저 무심히 들었지만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하더구나. 당신은 아직 젊소. 세상은 언제든 바뀌지만 배운 건 남는 법이요. 그때부터 난 배웠다. 경제란 뭔지,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람이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신문을 읽고 숫자를 공부하고 작은 원칙들을 외웠다. 감옥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것뿐이었다. 그리고 10년 후, 난 다시 세상으로 나왔다. 하지만 전과자인 내게 세상은 쉽지 않더구나. 일자리를 얻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고, 사람들은 나를 피했다. 하지만 난 포기하지 않았다. 막노동판에서 손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일했고, 투자할 돈을 모았다. 그 노인이 말했던 대로 시장을 분석하고 위험을 감수하며 작은 돈을 불렸다. 몇 번의 실패 끝에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다. 작은 땅을 하나 샀는데 우연히 그 지역이 개발된다는 소식을 들었지. 망가진 전부를 걸었고 결과적으로 난 단숨에 큰 돈을 벌 수 있었다. 그때부터 난 사업을 시작했다. 투자도 하고 부동산도 매입하고 주식도 샀다. 그리고 어느새 사람들은 날 백만장자라 부르기 시작했다. 민수는 편지를 읽는 내내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상상도 하지 못한 아버지의 삶이었다. 그는 감옥에서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배웠다. 절망 속에서도 기회를 찾았고 출소 후에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섰다. 민수는 손에 쥔 편지를 바라보았다. 손가락 끝이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끝까지 살려고 했다. 포기하지 않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났다. 그런데도, 그렇게 성공했는데도 왜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걸까? 민수는 손에 힘을 주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으로 시선을 옮겼다. 하지만 민수야, 내가 이 모든 걸 가져도 결국 텅 빈 삶이었다. 돈이 많아졌고 집도 생겼고 사람들은 나를 대단하다고 했다. 그런데 정작 내가 가장 원하는 건 그 어디에도 없었다. 그건 너였다. 내가 아무리 성공해도 널 다시 찾지 못하면 다 의미가 없었다. 그래서 난 마지막 남은 돈을 내게 남기기로 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다.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난 바란다. 내가 나를 한 번쯤 용서해 주기를.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했다는 걸 기억해 주기를. 이제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마지막으로라도 널 한 번만 보고 싶다. 민수는 편지를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눈꺼풀 아래로 뜨거운 것이 차올랐다. 그렇게 성공했으면서도 결국엔 가족을 잃고 홀로 남았던 사람. 평생을 후회하며 살았을 사람이었다. 그런데 자신은 그런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아왔다. 정말 아버지를 미워하기만 해도 되는 걸까? 그가 끝까지 자신을 찾았다는 걸 알고도 계속 미워할 수 있을까? 머릿속이 복잡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말할 수 없는 감정이 요동쳤다. 그때 침대 위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민수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가 아주 천천히 눈을 떴다.
그 흐릿한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다. 마른 입술이 간신히 열렸다. 민수야. 민수는 단숨에 일어나 아버지의 손을 붙잡았다. 아버지. 그 순간 처음으로 깨달았다. 아직 늦지 않았다. 그가 원망을 내려놓기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었다. 아버지는 출소 후 가장 먼저 민수를 찾으려 했다. 하지만 모든 기록이 끊어져 있었다. 고아원에서는 이미 입양되었다고 거짓말했고 행정기관에서도 민수의 주소가 수차례 변경되며 행방이 묘연해졌다. 민수는 보호시설을 전전하다가 홀로 살아가는 길을 택했고 일정한 주소 없이 떠돌았다. 이 때문에 아버지는 30년 가까이 직접 찾아다녔지만 결국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결국 병세가 악화되면서 변호사를 고용해 신탁을 맡기고 민수를 찾는 마지막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박민수는 조용히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병실은 고요했다. 벽에 걸린 시계는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퍼지고 있었다. 민수야. 힘겹게 눈을 뜬 박철수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마른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다. 정말 내가 맞구나.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목이 메어왔다. 손에 닿은 온기는 너무도 희미했다. 오래 찾았다. 아버지의 눈동자는 흐릿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단 한순간도 변하지 않은 감정이 있었다. 그리움, 그리고 미안함. 민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왜 이제야 찾았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원망이 아니라 그저 오랜 시간 동안 품고 있던 질문이었다. 아버지는 힘겹게 숨을 들이마셨다. 찾으려고 했어. 그런데 넌 어디에도 없었어. 그게 다예요? 민수는 손을 꽉 쥐었다. 전 한 번도 아버지를 찾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다. 피곤한 듯한 눈빛 속에서 미소가 번졌다. 그럴 줄 알았다. 널 원망하지 않는다. 넌 그래도 돼. 하지만 아버지는 손을 떨며 민수의 손을 꼭 잡았다. 나는 끝까지 널 사랑했다. 민수는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민수야. 네. 행복해야 한다.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야 한다. 아버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민수를 바라보았다. 그게 내가 널 끝까지 찾은 이유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아버지의 손이 천천히 힘을 잃었다. 민수는 그 손을 꼭 잡고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렇게 아버지는 떠났다. 아버지가 남긴 유산은 컸다. 하지만 민수는 그 돈을 혼자 쓰지 않기로 했다. 그가 처음으로 한 일은 노인복지재단을 설립하는 것이었다. 나처럼 가족을 잃고 혼자가 된 사람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게 하고 싶다. 그가 살아오면서 마주쳤던 거리에서 폐지를 줍던 노인들, 추운 밤 길거리에서 웅크린 사람들, 아버지처럼 가족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 돈을 쓰기로 했다. 정씨 할머니를 다시 찾은 것은 그 일이 있고 한 달 뒤였다. 골목은 여전했다. 하지만 이전보다 조금 더 환해 보였다. 할머니. 그가 다가가자 허리를 숙여 폐지를 줍고 있던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민수 아니냐? 민수는 미소 지으며 따뜻한 음료를 건넸다. 할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컵을 받아들었다. 할머니 덕분에요. 제 아버지를 찾았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컵을 내려다보았다. 김이 살짝 올라오는 커피 속에서 그녀의 눈가도 촉촉해졌다. 그래 다행이구나. 민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다. 이건 뭐냐? 할머니가 이제 폐지 안 주어도 되게 해줄게요. 할머니는 봉투를 받아들고 천천히 펼쳤다. 안에는 작은 종이가 들어 있었다. 노인복지센터 초대장.
여기 가시면 따뜻한 밥이랑 방이 준비돼 있어요. 정씨 할머니는 한참 동안 종이를 내려다보다가 이내 민수를 바라보았다. 내가 만든 거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고 싶어요. 할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이내 조용히 웃었다. 내 아버지가 참 좋은 아들을 두었구나. 민수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아버지가 원했던 걸 알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배달을 하러 갔다. 묘역 입구에서 잠시 숨을 고른 뒤 민수는 발걸음을 옮겼다. 아버지의 묘비 앞에 섰다. 박철수. 이름 아래에는 짧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고 한 남자의 인생. 민수는 묵묵히 무릎을 꿇었다. 손에 쥔 유서를 조심스럽게 펼쳤다. 아버지. 바람이 살짝 불었다. 이제야 당신이 왜 그렇게 살았는지 알 것 같아요. 유서를 묘비 앞에 내려놓았다. 손끝이 떨렸지만 이번에는 원망이 아니었다. 당신이 저한테 주고 싶었던 게 단순히 돈이 아니었다는 것도요. 눈가가 뜨거워졌다. 이제야 정말 이해할 것 같아요. 그가 원망과 미움을 내려놓는 순간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민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희망을 배달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잘 들으셨나요? 이번 이야기 속의 감정을 어떻게 느끼셨는지요? 좋아요와 댓글로 알려주세요.